황세훈 상명대 객원연구위원과의 대담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나오셨습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금융시장 전체 버블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위원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버블이 일정 수준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풀린 돈들이 사실은 자산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주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일단 연준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워낙 많은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자산 시장으로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전반적인 자산 가격의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 자산 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실은 이런 유동성 유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유동성이 확장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일정 수준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쪽에서 더 이제 자금 유입이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버블이 상대적으로 어느 쪽에서 더 커질 것이냐, 부동산으로 더 많이 흘러가느냐 또는 주식으로 더 많이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버블의 크기는 좀 차이가 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버블의 가능성은 당연히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이러한 버블이 단기간 안에 그 붕괴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버블이 그렇게 크다, 개인적으로는 버블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버블이 그렇게 크다고 평가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내로 그런 버블이 현실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주의 깊게 지켜보는 그러한 시각은 필요하겠습니다만 버블 붕괴를 우려해서 또 너무 서둘러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포지션을 조정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 위원님 그 전화를 입에서 조금만 떼셔가지고 전화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자꾸 조금 울리는 소리가 나서 그렇거든요. 네네, 자, 두 번째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버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쪽이 부동산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부동산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 쪽에서의 버블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지금 평가를 합니다. 미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살펴보면 지금 가격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일단 특히나 이제 주택 가격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가 이제 지난 6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보다 14.6% 지금 상승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역대 최대 상승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통계를 집계한 이후로 지금 최대 상승폭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예. 특히나 대도시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는 뭐 이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도시에서의 주택 가격 상승이 조금 더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사실 주택가격 상승은 모든 지역에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주택가격의 중간값을 살펴보면 이제 처음으로 사상 최초로 35만 달러를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도시에서의 그 고가의 주택 가격 상승은 당연한 거겠지만 그동안은 좀 이렇게 주택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그 하위 영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이것은 버블의 굉장히 강력한 징후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인 평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미국의 주택 가격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버블의 영역으로 이미 깊숙하게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미국 부동산 가격의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높게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이제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제기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택에 대한 버블이 상당히 좀 강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6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로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면 미국 시장이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거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주식시장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일단 유동성 효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지금 압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유동성이 워낙 이제 높은 수준에 있다 보니까 현재 연준의 이제 통화 긴축 가능성을 아예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경기 정상화 기대감,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 건데, 이러한 기대감이 인플레 우려를 완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 연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러한 연준의 평가에 대해서 조금 안도하는 모습, 그럼으로써 실적 개선의 가능성을 훨씬 더 지금 높게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3분기까지는 이러한 실적 장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4분기 쪽으로 진행되면 사실 지금 이제 뭐 델타 변이 뭐 이런 문제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4분기 쪽으로 진행이 되면 오히려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조정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3분기까지는 실적 장세가 인플레이션을 압도하는 그런 이제 장세. 그렇지만 4분기로 가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3분기까지는 실적이 인플레를 압도하는 형태가 돼서 주가가 좀 오를 걸로 보이고 4분기는 테이퍼링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국 네네. 금리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3%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다가 다시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서 급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일시적인 금리 하락이 발생했다고 해서 추세가 바뀌고 있다, 내지는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성이 바뀔 거다라고 평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지금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하는 그런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금리가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인 변화 내지는 당분간 그러한 모습들이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해서는 저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금리는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오히려 현재로서는 더 높다고 예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 금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6월달 인플레이션도 지금 굉장히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페드가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연준 내부에서도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성이 있죠. 처음에 5월달까지만 해도 일시적인 가능성, 그 다음에 6월달도 일시적이기는 한데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고 있다, 뭐 이런 평가로 지금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이전에 2%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낮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향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4% 이상 내지는 5% 수준에서 계속해서 그 이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그 통화 정책의 변경, 테이퍼링의 시작,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 내년 아마 4분기 근처에서 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가능성은 여전히 대단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금리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금리 상승기에 나타나는 그런 기술적인 조정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추가적인 금리 상승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실 필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인플레를 감안할 때 금리가 추가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면을 보게 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영향을 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하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델타 변이는 주식시장에 이제 조정기를 불러올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일단 델타 변이가 지금 굉장히 이제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이 델타 변이 확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한참 이제 코로나19가 퍼졌을 때에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러한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몰라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코로나 지금 확진자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지금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작년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여기에 대응해야 될지를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학습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작년과 같은 그러한 급격한 경제 활동의 위축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 회복을 다소간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금 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되는 기간 동안 강화되는 기간이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시장이 그리고 전체 경제가 작년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위축되는 그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경기가 급격히 재위축되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다소간의 지연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이제 기업의 영업이익 개선세라든지 혹은 경제 활동의 개선세는 계속해서 약간 주춤하는 과정을 이제 끝낸 후에는 다시 또 회복되는 모습을 충분히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죠. 예,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황세훈 상명대 개건연구위원이었습니다.